안녕하세요. 한상원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11분이에요. 발렌타인데이네요. 발렌타인데이 맞나? 2월 14일 맞겠죠? 그리고 이제 화이트데이가 3월 14일이죠. 보통 발렌타인데이 때 이제 그 연인하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꽤 많은데, 여자가 선물하는 그런 날, 초콜릿 선물하는. 근데 뭐 발렌타인데이를 제대로 보내본 게 언젠가 가물가물하긴 합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아, 사실 유튜브 배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유튜브 배우. 어떤 유튜버를 보니까, 야, 이거 뭐 배우더라고요. 배우. 만들어진 배우. 얼굴 반반하고, 그리고 촬영팀 다 따라붙고, 다 시나리오 짜놓고, 광고 다 세팅해놓고, 전형적인 배우죠, 배우. 근데 배우라는 게 사실 되게 찾기가 쉬워요. 찾기가 쉬운 게, 당장 뭐 알바문 공고 같은 것만 뒤져봐도 흔적이 남거든요. 그 배우 캐스팅 뭐 그냥 했겠냐고요. 보통은 뭐 공고를 내거나 뭐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런, 아무리 학고 유튜버라도 촬영하고 하다 보면 목격자들이 생기거든요. 목격자들이 생기면 당연히 언젠간 다 뽀록이 나죠. 언젠간 다. 당장 1만 명도 안 되는데, 제가 구독자 1만 명도 안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꼴로 저 봤는데 하면서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호님 저 오늘 어디서 봤는데, 그런 연락이 와요. 1만 명도 안 돼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제가. 근데 그렇게 세상이 이제 다 밝혀지는 세상인데, 야, 진짜 용기도 대단한 것 같아요. 배우들 그렇게 쓰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 배우들, 이 어차피 모든 유튜브 회사들이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MCN이나 뭐 이런 데들이 다 사용은 하는데, 근데 여기도 리스크가 꽤 있어요. 리스크가 있는 게, 처음에 세팅할 때 은근 투자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 기획팀, 그리고 뭐 스토리텔링 하는 거, 그리고 세팅 해놓고, 그리고 어쨌든 그것도 일이니까 사무실 같은 게 또 있어야 되거든요. 스튜디오죠. 촬영팀도 있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채널이 크기까지는 투자 비용이 꽤 들어가요. 근데 뭐 그런 것보다 훨씬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이제 가라로 하는 거죠. 가라로 만들어진, 배우들과 만들어진 컨텐츠. 그게 그냥 다 아, 배우가 아니라 진짜 본인이 그렇게 한 거면 너무너무 멋진 일들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다 뭐랄까, 소위 말해 조작된 그런 컨텐츠다 보니까, 그런 걸 경험할 때마다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되게 소위 말하는 나락도 가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그런 유튜버들을 친밀하게 대하지 않으면 뭐 화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친밀하게 대했는데 믿었는데 배신당하는 느낌이 들면 더 그렇겠죠. 제 주변에도 그쪽 분야의 일을 하는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제 한쪽은 크립토 쪽이었고, 크립토 쪽에도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배우를 세팅하는 그런 니즈가 있는 집단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이제 유튜브 배우 알바 뭐 그런 구인 구직 이런 거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제일 많은 비율이 그 코인 관련한 유튜버예요. 본인들이 다 해줄 테니까 넌 여기서 그 입이나 털면서 거래나 해라. 우리가 돈도 다 세팅해주고 뭐 다 하는데 그냥 네 거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해라. 다 그런 거예요. 다 전부 다 전부 다. 옛날 영상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뭐 크립토나 뭐 주식하는 분들 아시는 분들이 꽤 많겠지만 이제 금융용어 중에 A북, B북이 있거든요. A북, B북. 근데 이제 크립토에서는 B북 거래소를 뜻하는 게 이 고객들 돈 털어먹는 거래소를 B북이라 불러요. 이게 원래 금융시장에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그 B북 거래소들이 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의 선물 포지션들을 다 보고 있다가 거래소가 가격을 오르거나 내리게 해가지고 그거를 청산시켜 버리는 겁니다. 청산되면은 해당 금액은 다 사용자들한테서 거래소로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이제 비북 거래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북 거래소들은 좀 이상한 메커니즘으로 작동됩니다. 자신들의 고객이 청산당해서 망하게 해야지 살아남는 구조인 거예요. 좀 이상하죠. 원래는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계속 돈을 벌고 쓰고 해야지 그 거래소가 되게 건전한 재무 구조가 되는 건데 이 비북 거래소는 그걸로는 생존이 어려운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청산을 시키는 거예요. 청산을 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비북 거래소에는 사람들이 청산당해서 다 떠나죠. 떠나고 이왕이면 더 좋은 거래소 가고 더 많은 그런 코인들 지원해주는 곳을 쓰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거래소들은 회사 통해서 배우들을 섭외를 합니다. 자기 거래소를 홍보시켜줄. 근데 왜 굳이 한국까지 와서 그렇게 비북 거래소들이 홍보를 하냐?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에서 오피셜하게 마케팅을 회사 차원에서 진행하려면은 그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영업을 하려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내가 거래소 추천하는 거야 라는 느낌으로 개인이 하는 거는 막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루언서들한테 대신 홍보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익 구조가 돌아가는 건데 근데 결국은 다 가짜인 거예요. 그것도 가짜, 저것도 가짜, 다 가짜. 가짜 세상. 그래서 이쯤 되면 제가 이제 오늘의 영상 제목인 오픈소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오픈소스. 저는 그 가짜에 너무 신물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만나게 되는 사기꾼들하고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나타나는 그 주장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그런 쓰레기 같은 광고들 많잖아요. 효능도 없는데 하는 것들도 태반이고 그냥 택가리 해가지고 파는 것도 태반이고. 근데 전 택가리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적당히 하면은 뭐 먹고 살려고, 원래 장사가 그런 거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장사니까 납득을 하겠는데, 약간 상도위를 저버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거를 중국에서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떼와서 우리나라에서 막 9만원 8만원 이렇게 파는데, 물론 그거 파는 것도 능력이죠. 연예인한테 광고비 많이 줘가지고 연예인 그냥 그거 광고하고, 그리고 그 판매자는 택가리해서 돈 많이 벌고. 근데 뭐 그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 가지 생각이 항상 맴도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한번 제대로 속여볼까. 예를 들어서 속인다고 하면은, 제가 뭐 여론조작 이런 거 조사했잖아요. 제가 뭐 봇을 못 만들까요? 뭐 댓글 작성 봇 다 만들 줄 알죠. 그러면 댓글 작성 봇 만들고 여론조작 봇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덤핑 하듯이 막 그냥 때려 부어버리면은, 저는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낼 자신 있어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아유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아우 요번에 뭐 힘 좀 써드려야죠, 뭐 누구 후보님, 뭐 누구 뭐 정치인분 요즘 여론 안 좋은데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융단 폭격하듯이 그냥 막 유튜브고 카페고 그런 거 전부 다 할 수 있겠죠. 뭐 저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이라면 대부분 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한 시간만 있다면.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거죠. 선을 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이걸로 뭐 자기 자식 먹이고 뭐 그런다 뭐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요. 그냥 싫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진실되게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픈소스로 이번에 그냥 코드를 올리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 봐라. 다 봐도 상관없다. 보던지 베끼던지 뭐 맘대로 해라. 그리고 공부 목적으로 써도 되고 뭐 사실 상관없죠. 오픈소스니까.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길이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그 창업하고서 맨 처음 만든 제품이 대학생 때, 그때 이제 사업자 등록은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만든 제품이 이제 월스트리트 블록딜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그 PHP 서버를 만드는데, 사실 제가 그때 서버 쪽 지식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한 외국 블로거 분이 쓴 글과 그리고 그분이 작성해 주신 코드를 엄청 많이 카피했어요. 물론 그분이 만든 거는 당연히 제 서비스에 다 쓸 수는 없죠. 왜냐면 그분이 만든 건 그냥 일반적인 뭐 블로그용 서버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코어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걸 보면서 배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코드를 배우고 그리고 완성된 코드에서 일부분씩 수정해 가면서 그러면서 제 제품을 만들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만들 방법이 없었어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것도 누군가, 이름 모를 누군가가 쓴 글을 보고서 공부할 수 있었고, 그분이 공유해 주신 코드를 보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계기가 됐는데, 나도 그냥 똑같이 하면 좋겠다. 물론 뭐 제가 저희 회사의 모든 소스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이유가 된 것 같아요. 인생에서. 제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옛날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제가 무슨 뭐 한국에서 코드를 제일 잘 쓴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코드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부족한 면들이 있죠. 근데 부족한 면이 있어도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막 잘못했다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설령 완벽하진 않아도 공유를 하면은 누군가는 그걸 보고 아 이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구나 도움을 얻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보다 더 실력이 훌륭한 사람이 봐준다면은 그분이 이제 저를 욕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를 도와줄 수도 있죠. 그건 그분의 선택인 거죠. 자신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을 깔보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도 그분의 선택이고 그분을 저 같은 사람을 도와줘서 본인보다 실력이 적은 사람을 도와줘서 더 나은 길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의 선택인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옛날부터 코드는 계속 공개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 레포지토리를 보시면은 뭐 이래저래 공개된 게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지금 보면 좀 많이 허접한 것들도 많은데 근데 그게 다 발자취라고 생각해요. 전 발자취고 그리고 그게 내가 코드를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 그리고 이 시장이 더 빠르게 더 건전하게 발전해 갈 수 있다. 이 개발자 문화가 오픈되고 공개되고 진실되고 저는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기만적인 시장이 넘쳐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기만하는 사회인데 이 기만적인 사회에서 이 정도로 건전한 문화가 자리 잡은 곳은 개발자 문화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는 기술을 발전한다는 그 인류 공통의 목적 하에서 이름 모를 누군가가 쓴 공개된 코드를 보고 그걸 그냥 사용하고 그리고 또 실력이 되는 사람들은 또 그걸 다시 기여를 해요. 그 선순환으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모든 기업이 다 폐쇄적으로 코드를 감춰놨다면은 당장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툴들이 다
폐쇄적으로 됐다면 아무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픈소스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가 오픈소스 뿐만 아니라 그냥 삶에서 한 가지 태도가 뭐냐면은, 나중에 들켜도 상관없을 만한 거짓말만 하자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얼만큼 믿어주실진 잘 모르겠는데 저도 거짓말 하고요. 저도 뻔뻔하게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허황된 소리도 종종 하죠. 근데 나중에 들켜도 아이 그거는 뭐 장난이었지, 그럴 수 있는 거 정도까지는, 아니면 어떤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거는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이용해서 뭔가 제가 사익을 막 챙겨가지고 그런다면은 아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저는 제가 이제 저한테 뭐 이런저런 방송이나 뭐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보통 저랑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보다 보통 저한테는 뭔가를 질문하는 그런 관계가 많아요. 저한테 질문을 하거나 조언을 받으려는 그런 좀 일방적인 관계가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걸 선명하게 말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생각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던 뭐 인생 얘기던 다 마찬가지인데, 내 생각은 아무리 선명하게 얘기해도 그게 꼭 남한테까지 다 전해질 필요는 없다. 내가 분명히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딱 그 정도 스탠스예요. 그래서 오픈소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는 이제 이걸 보고서 아 이거는 이런 아이디어가 적용됐구나, 괜찮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고, 또는 아 이건 되게 아쉬운데? 라고 하면서 저한테 갖고 있던 어떤 뭐 기대나 그런 뭐, 뭐 환상? 그거를 깨도 상관이 없어요. 전 그냥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대나 환상이나 그 어떤 것도, 전 항상 사람이 서로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실제와 다른 모습을 기대했거나 아니면 실제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이런 거죠. 소개팅에 가기 전에 사진을 봤는데 아주 예뻐요. 또 뭐야 사진이. 그런데 막상 갔는데 너무 달라. 그럼 실망하죠. 애초에 사진을 볼 때부터 실물하고 똑같았으면 실물을 봤어도 실망하진 않을 거예요. 덜 하겠죠, 해도. 근데 사진이라는 그 가짜 편집된 것을 보여주고서 어차피 실물로 보면은 다 들통 날 건데 뻔히,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망을 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저 한상훈 씨 코드 잘 쓰는 줄 알았는데 다 허접이었네, 뭐 이것도 빠뜨리고 저것도 빠뜨리고 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게 난데 그게 난데 제가 뭐 잘해야 됩니까? 꼭 먹고 살 만큼 하면 되는 거긴 하죠. 저는 실력적으로나 어떤 것
그러나 옛날에는 되게 두려움이 많았어요. 처음에 개발로 먹고 살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개발자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두려움에서 산 게 거의 한 5년은 된 것 같아요. 5년. 처음에 시작하고 5년 정도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두려움이 다 사라진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뭐 개발을 못한다는 생각은 스스로한테는 안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령 내가 누군가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인간으로서 그 사람보다 실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발력에선 떨어질 수 있어도 다른 거에서 떨어질 거란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저는 강사로도 살아왔고 작가로도 살아왔고 대표로도 살아왔기 때문에, 남들은 개발자로 10년 살았을 때 저는 이것저것 하면서 개발도 한 사람이잖아요. 개발자랑 저라는 사람을 똑같이 비교한다면은 저 사람은 개발만 10년 한 사람이고 난 이것저것 한 사람이니까 사실 저 사람이 저보다 몇 배는 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보다 똑같은 연수인데 저보다 실력 좋은 사람을 만나도 아무런 자격지심 따위가 없어요. 원래 그래야 돼요. 당연한 거죠. 당연히 저보다 더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아야 돼요. 동일한 연차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지심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뭔가 정답이다 그 정도까지도 아니고, 그냥 이제 공개해도 아무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저보다 더 실력 좋은 분들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저를 창피하게 하려고 욕만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게 결국은 모욕이 저한테 온다라고 생각은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내가 너무 잘하니까 다 이걸 보고 배우세요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면은 어, 부끄러울 수 있겠죠.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거니와 그냥 보고 싶으면 보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그래서 이걸로 이거 만들었다. 며칠 걸렸다. 어떻게 했다. 다 그냥 얘기하고, 그래도 더 실력 좋은 사람 있으면 뭐 참여하셔도 좋다. 이런 스탠스니까. 그런 상황인데 누가 막 욕을 하고 뭐를 한다면 아마 그분이 더 민망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전 그래서 아주 그냥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가짜로 만들어진 삶은 눈앞에 보이는 게 뭔가 금방금방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가짜로 다. 근데 결국은 무너져요. 그래서 저도 그게 두려워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부족한데 남들을 속이고서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위험한 거 아닐까. 지금 만약에 제가 뭐 유튜브만 전업으로 해서 뭐 구독자가 엄청 많다면 제가 막 가짜의 삶이 다 뽀록 났다 그러면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거고, 만약에 저희 회사가 엄청 큰 돈을 투자받아서 뭐 제품을 운영하는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너무 불안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위기가 찾아올 거고, 남들을 속여서 뭔가 쉽게 이루어지는 거는
결국 엄청난 값을 치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지난 몇 년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본 것 같고, 주변 대표님들 통해서도, 그리고 제가 속해 있던 이 크립토판에서는 더 심각하게 그래 왔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 언제나 스탠스가 똑같아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산다. 그냥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내 현재의 모습은 딱 요 정도다. 코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도 딱 지금 2025년 2월 14일쯤 되는 이때의 나의 실력은 요 정도쯤이다. 이게 딱 스냅샷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뭐 내년에 더 나은 코드를 쓴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좀 더 허접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오픈소스 하는 목적은 뭐 그런 마음, 심정? 그런 거는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얘기를 빠먹을 뻔했네. 결정적으로 제가 이런 코드를 그냥 공유 드리는 거는 제가 쓴 코드 정도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본인이 이 정도를 쓸 수 있으면 저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심플하죠.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이나 상황이나 뭐 나이나 아무것도 모르지만 개발적으로, 그냥 순수하게 개발적으로 저 정도의 속도와 그리고 코드 퀄리티와 그리고 뭐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생각이랑 이 정도를 갖고 계시면은 저 정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혼자서 일할 때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체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기준점을 공개를 안 하거든요. 본인들의 부끄러운 건 감추고 잘한 것 중에서도 일부만 편집해가지고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로우하게 아주 그냥 생으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제 과거 뭐 레포지토리도 있고, 그리고 제 현재 레포지토리도 있고, 오픈소스들도 있고 하니까 이걸 통해서 한번 본인과 그리고 저와의 그런 거를 비교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일종의 뭐랄까 지표처럼, 아니면 내 상대적 위치를 인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겠나. 또 한편으로는 제가 쓴 코드 패턴을 많이 차용해서 도움이 되신다면, 뭐 회사든 어디든 개인 프로젝트든 그렇게 또 된다면, 그럼 또 되게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목적으로 저는 오픈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뭐 일기를 쓰는 거나 영상을 이렇게 찍는 거나 코드를 올리는 거나 다 똑같아요. 다 그런 목적이고요. 그런 이유 때문이고,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세상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다 가게 되고, 그리고 종종 이제 저 사람은 정말 어리고 정말 뭔가
특출나게 잘하네? 심지어 저건 혼자 한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와도 툭 하면 주작이잖아요. 툭 하면. 다 가짜잖아. 그런 거에 정신 팔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남하고 나랑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그냥 생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나를 아주 정량적으로 보는 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저는 세상을 인지하는데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목적으로 저를 잘 그냥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제 영상과 뭐 그런 모든 소스들은 그런 목적이에요. 그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